2024년도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은 호주의 상황은 작년하고 좀 많이 바뀌고 달라졌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전체적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워킹홀리데이 비자이신 분들이 가야 하는 세컨 비자, 서드 비자를 취득하러 가야 되는 이런 외지에는 아직까지도 일손이 모자라서 구인 공고가 자주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와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하지만은 학생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로 뭐 취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뭐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학생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들어오지 않는 게, 올해는 지금이 아니라 그냥 올해는 들어오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도심 지역에만 있다가 가겠다, 그냥 1년 그냥 호주에 머물러 보고 싶어서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도시에서 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이런데 지금 제가 살 있는 곳이 퍼스인데 퍼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내에서 일자리가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요. 작년하고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내 일자리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세컨이나 서드 비자를 취득해서 호주에 좀 오래 머물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자마자 멜번, 브리즈번, 뭐 시드니 이런 데 말고요. 세컨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차 없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워킹홀리데이 비자이신 분들이 좀 가장 큰 고민인데 차 살 돈인 것 같아요. 사실 차는요, 진짜 이게 복불복이라서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어쨌든 차가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차는 얼마짜리 사는 게 좋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차 가격을 놓고 본다면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500만 원이 넘는 차를 구매를 해야지 그나마 좀 괜찮은 차를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한 2, 300만 원대 하던 차량, 차종, 그다음에 뭐 킬로미터 뭐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그때 당시에 코로나 이전에 2, 300만 원 하던 차들이 지금은 다 5, 6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 금액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 산 금액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차를 잘 샀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차를 샀지만은 차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값의 절반 정도는 그런 고치는 비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를 사면은 차값만 지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좀 넉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차종이 이제 대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대형 차를 구매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형 차를 구매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2배 정도로 뛰니까는 200만 원 이상은 보험이랑 세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차를 처음부터 큰 차보다는 경차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호주의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직까지는 상황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차가 있어야지 상황이 괜찮은 거죠. 차가 없이 그냥 시내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시티 내에서 도심에서 일자리 찾기라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경쟁률도 작년까지만 해도 한 5대1 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50대1 그 정도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시에서 나는 시티잡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영어가 IELTS 6.0 이상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 계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셔갖고 그냥 학생 비자, 학생 학교만 다니다가 나는 다시 돌아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학생 비자이신 분들도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유 자금이 충분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시티 내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그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랑 다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냥 공부 목적의 학생 비자이신 분들은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올해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은 뭐 학생 비자로 들어와도 지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뭐 학생 비자로 최소한 5년 이상 버틸 생각하고 오신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사실 5년 이상 학생 비자로 그 학비를 내가면서 버티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지금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년을 늦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1년을 늦추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영어 공부예요. 영어 지금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IELTS 6.0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IELTS 6.5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IELTS 6.5를 차라리 한국에서 준비를 해갖고 6.5보다는 사실 7.0 맞고 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렇게 한국에서 7.0을 준비를 해서 오랫동안은 그걸 준비해갖고 내년에 들어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저는 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바뀐 게 뭐냐면은 일전에는 영어 점수를 3년까지 유용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2020년에 시험을 본 게 2022년까지 효력이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딱 1년만 가능해요. 그래서 1년 만약에 이제 2024년 1월 1일 날 시험을 봤으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ELTS 점수도 거의 이제 매년 치러야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국에서 IELTS 점수 7.0을 아예 확실하게 나는 아무 때나 2년 후에 봐도 3년 후에 봐도 난 IELTS 7.0을 맞을 자신이 있어 할 정도의 영어 수준을 맞춰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상황이 너무 많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들어오시는 것보다 올해 한국에서 IELTS 7.0을 맞아서 내년에 호주에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이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고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졸업생 비자예요. 사실 졸업생 비자가 IELTS 6.5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IELTS 점수를 최소한 7.0 이상을 맞으셔갖고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졸업생 비자가 이제 3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어 점수는 발표를 했거든요. 영어 점수는 확실하게 발표가 난 거고, 근데 이거 졸업생 비자 35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발급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아직 발표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30세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를 보고 난 후에 준비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33살이에요. 33살에서 직업학교 2년 만약에 다닌다라고 해도 35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2년 동안 그냥 학교만 다니고 쫑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졸업생 비자 결과를 보시고 준비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어는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항상 준비된 사람이 먼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적으로 올 한해는 7.0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요, 사실은 영주권 준비를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알았었으면 그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사실 오고 나서 알게 되죠. 사실 어느 상담 유학원이라든가 이민 법무사 변호사 분들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호주, 특히 유학원 많이 가잖아요. 유학원 가면은 일단 무조건 호주 들어와서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준비해갖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똑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자, 호주에 오면은 제일 단기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업학교 2년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졸업비자 기간 동안 1년의 경력을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년 이게 맞춰지면은 스폰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주정부 스폰서든 그 다음에 뭐 사업주 스폰서든 간에 어쨌든 이 3년을 채우게 되면은 취업 비자 이거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요리를 여기 호주 들어와서 요리 전공을 하겠다. 그냥 한국에서 3년 동안 뭐 호텔이 됐든 뭐 식당이 됐든 3년 동안 식당에서 일을 하십시오. 당연히 호텔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뭔가 경력에는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호텔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냥 주방에서 3년 이상 일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나는 3년 동안 여기서 일한 급여 내역이 있다. 그런 거를 만들고 나면은 사실은 그 3년 후에 호주에 취업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3년 동안 돈도 벌고요. 그러고 나서 호주에 와서 그 돈 쓰지도 않고 바로 취업을 해서 바로 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한국에서 3년 동안 준비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리를 하고 싶으면 요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동차 정비를 하시고 싶으면 자동차 정비를 하시면 되겠죠. 뭐 간호는 약간 좀 예외긴 하지만 간호는 한국에서 간호대를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실 간호사이신 분들은 IELTS 7.0 이상만 맞으면은 거의 한 달 이내로 영주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또 이제 요양보호사로 3년 이상 일을 하시면은 또 그 취업비자 발급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호주에서 원하는 그 영주권 직업군이 뭔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맞는 내 적성에 그나마 가장 맞는 그런 직업이 뭔지 찾아보신 다음에 한국에서 그 업종으로 3년 이상 일을 하시면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밑바탕에 깔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년 동안 하면서 경력도 써야 되지만은 이거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IELTS 점수 6.0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호주에 들어와서 학생 비자부터 발급을 받아갖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요, IELTS 점수가 6.5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력을 준비해가지고 호주에 취업 비자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IELTS 점수는 6.0만 있으면 돼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한국에서 호주의 직업군이 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직업군을 한국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채우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호주에 와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한국에서 그렇게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주권을 준비하면요, 사실 졸업생 비자에 제한이 안 걸리잖아요. 학생 비자로 들어오면은 35세, 이게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지금 제한이 걸리는데, 사실 한국에서 준비하면은 이거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3년 이상 준비하시면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호주에 취업 비자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이 아닌 그냥 취업 비자가 목적이시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뭐 45세 넘어가도 상관이 없죠. 취업 비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호주에 취업 비자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45세인데 자녀가 지금 있으시다 그러면 호주에서 자녀 키우시면서 그 자녀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거나 하면은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45세가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호주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시고 호주에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신 다음에 자녀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자녀가 커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도 영주권이 같이 초청 비자로 받을 수 있으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런 한국에서 영주권을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뉴스입니다. 뉴스에 올라온 내용인데 저도 뭐 유학원들이 요새 그런 거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학원이 올린 그런 글 보고 뉴스를 접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보통 이제 한국 학생들이 영주권으로 가는 기본적인 방법이 호주에서 직업학교를 다니고 그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그 직업학교에 다닌 그 예를 들면 요리라고 하면은 그 요리를 기본적인 토대로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을 받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루트였거든요. 근데 이 직업학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하는 우선순위를 둔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발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부모님이 취업 비자로 호주에 와 계시고 자녀가 여기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영주권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학생이 졸업을 해서 직업학교를 통해 갖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전부 영주권이 다 나가고 그리고 남는 영주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방식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분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선순위에서 완전하게 밀려버린 거죠. 2순위가 된 겁니다. 2순위에서 1등 한다라고 해봤자 1순위 애들이 다 가져가면은 2순위에는 2순위 1번이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확률이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뭐 뉴스상에 나온 얘기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하지만은 이게 사실로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호주에 지금 영주권 발급 신청하는 국가별 순위를 봤을 때 1, 2위가 지금 인도랑 차이나 중국이거든요. 인도랑 중국이 진짜 막 근소한 차로 1, 2등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밑에 3등부터 10등까지 그 사람들을 다 합쳐도 이 인도랑 중국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력 규모면에서 완전히 밀려요. 근데 인도랑 이 중국 사람들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취업 비자를 통해서 여기 와가지고 자녀들이 영주권을 발급받게 하는 이런 루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기본적으로 둘 셋입니다.
최소가 그냥 둘 셋이에요. 많게는 4-5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모들이 와서 이 자녀들을 확 뿌려놓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커서 영주권을 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단, 그리고 여기 호주의 영주권 그 신청 국가 탑10 안에도 못 듭니다. 탑10 안에도 못 들기 때문에 아마 더 불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밑바탕을 벌써 쫙 지금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뭐 나중에 뒤늦게 쫓아온다라고 해도 조금 발급받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한국에서 경력 조건 다 만드셔갖고 호주에 취업 비자로 오셔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3년 취업 준비 그 밑바탕을 만드시는 동안 IELTS 점수 6.0 이상 만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작년이랑 올해랑 정부의 태도도 완전 180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구인 구직난 이 상황도 지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하고 오신다라고 하면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오시는 것보다 내년에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뭐 내년에 준비하니까는 나는 내년부터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어 점수 IELTS 6.0 이상을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생각하시는 분들은 7.0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6.0이면은 그냥 여기서 고만고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7.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기 현지인들하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사실 6.0도요. 뭐 그렇게 의사소통하는데 크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제가 6.0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6.0이신 분들은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은 6.0이 안 되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6.0이 안 되면요, 일단은 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생활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안 되면은 같이 자국민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국민들 안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안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더 해야 되다 보니까는 뭔가 기회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셔서 내년에 들어오신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ELTS 6.0 이상은 최소한 만드셔야 호주에서 경제활동으로 돈 버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지금 2달째 일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자리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벌어놓은 돈을 계속 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오래 버티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나도 한국에서 그냥 이걸 미리 알았다라면 이렇게 준비해서 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올해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고는 한국에서 준비해가지고 취업 비자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